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목을 칠 수 있을 때 쳤어야 돼요. 본인이 힘들어도. 그 부담 때문에 파기자판을 피해가지고 결국에는 법치가 죽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법치를 회복할 수 있냐. 대법원이 국민한테 신뢰를 잃은 거라니까요. 지금 좌파 사람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복수를 하지. 네가 감히 유죄를 때렸어. 왜냐하면은 회심의 한 방이 빗나갔으면요, 그 다음에 반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칼을 쥐고 있을 때 처단을 못하면 힘이 바뀌었을 때 처단을 당한다고. 정치인이 법 위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그 뒤에 오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에게 그런 판단을 주는 거예요. 사법이 판단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못하도록 독립을 해줬으면은 그 독립을 지켜야지. 그 독립을 하다가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보수의 그 친송을 받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법 판단을 안 하고 유권자들한테 맡긴 판단은 결국 사법부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된 거지. 이번에 이재명의 사법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해준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라고. 왜? 사법부가 판단을 안 하니까. 국민들은 기다렸어요. 등록하는 날까지. 근데 사법부가 그랬잖아. 아, 이건 잘 모르겠다. 니네가 뽑아라.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대통령을 형을 주고 내려오게 만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거를 우파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조희대가 망친 사법부입니다. 조희대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보수에서도 해야 돼. 비판을 해야지. 쟤네들은 난도질을 하는데 우리 조희대 막아야 됩니다. 우리 보수에서 뽑았으니까 막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작사를 내야 할 건 내야죠. 사법부가 뭘 느껴야 되냐면 환멸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나라도 마그나 카르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에 있는 모든 정치의 제도를 유엔한테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쟤네들은 중세시대의 핍박 아래에서 그렇게 피를 걸고 다 얻어낸 결과라고요. 왕정과 싸우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해가지고 국민들이 왕으로부터의 재판권을 다 다시 가져오고 왕으로부터 입법권을 가져오고 행정권을 가져오면서 그 피를 흘렸는데 지금은 피를 하나도 안 흘리고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얻어놓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리려고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고 뭐 국민의힘이고 다 망가져 보고 거기서 만약에 못 헤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똑똑한 게 아니고요. 다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비겁해지는 겁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가장 비겁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뽑았던 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 책임이 없으면요, 이준석 뽑은 것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보고 뽑으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혁신당도요, 가다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비판받고 버려지는구나를 알아야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하지. 국민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사람만 빨아대면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와가지고요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준석을 가지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거의 종교 다루듯이 하면은요 저희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준석이 잘났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준석도 보완해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뽑았냐, 청년의 표를 이준석을 통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석의 표를 했던 게 2030입니다라고 언론에서 발표하는 순간 2030이 승리한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2030은 승리했다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만 이상만 나와도 성공한 거고 10% 나오면 완전히 대박인 거고. 10%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5%를 넘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기뻐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제명이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마시라고. 그것도 결론적으로 옳은 방법이면요, 이준석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사라진다고. 이준석이 옳았고 틀리지 않았다면은 다시 도전하면 되지만 국민의힘이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준석 신당을 완전히 박살을 내면요 국민의힘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사법부를 왜 국민투표로 합니까? 사법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도 국민이 뽑아요? 모든 것을 국민이 뽑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인민민주주의지. 사법부는요 공부 잘한 사람이요 그 공부를 잘한 권위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은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뽑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권력이에요.
사법부는요, 입법에 관련돼서 입법에 충실해서 사법 판단을 해주는 게 사법부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를 안 하고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권력 놀이를.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비평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비평하면요, 비평으로 들리지 않아요. 비평하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아니에요.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눈치를 보게 된 거는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 같은 애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법연구회 같은 애들이 그냥 소수의 발언을 할 때 그냥 냅뒀잖아요. 징계도 안 하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로서 이상한 얘기하는 애들을 다 이렇게 조져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의료도 교수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사람 환자 죽인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권위잖아요. 근데 맨날 냅둬.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레지던트나 인턴들이 뭐 지멋대로 했다가 뭐가 됐어. 그러면 이제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건 사법부의 문제인 거지, 구조가 입법과 행정이 사법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임명을 시키는 거는 대통령이지만은 거기까지 올려놓는 건 사법부의 체계가 있었어야지. 사법부에서 야, 이런 사람들 중에 니네가 뽑아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놨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후보를 우리가 낼 테니까 그 중에 임명하도록 사법부가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야지. 국힘당을 해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보수주의를 해야 돼요. 저는 만약에 국힘이 보수주의를 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힘당이 더 많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다행인 게 걔네들이 자꾸 보수주의를 안 걷고 자꾸 좌파 쪽으로 좌클릭을 하니까 이준석이 숨구멍이 트이는 거라고요. 바른정당 할 때는 안 됐잖아요. 바른정당 할 때는 왜 안 됐어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었거든. 좀 그지 같지만. 근데 지금은 안 지키고 있다니까요. 김문수가 어떻게 보수주의고 한동훈이 어떻게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논평할 때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만약에 당권을 잡더라도 계속적인 보수주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결국 이준석 당한테 다 뺏긴다고요. 국힘이 정신 차린다면 이준석이 여태까지 존재했던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그 인물이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을 해온 거고, 더 크기 위해서는 이준석도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혼자서 가면 안 돼요.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맨날 와가지고 이준석이 뭐 좋은 세상 만든다고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자면 그런 거야. 이준석의 국무총리 누군데요? 한민병입니까? 보건부 장관은 뭐 이주영 의원이에요? 아, 그럼 국방부 장관은 누구고, 정무수석은 누가 될 것이며, 아니 뭐가 보이냐고요. 이준석 주변에 요번에 다 이준석 혼자 원맨쇼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의 개인적인 능력 알겠는데, 개혁신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준석 내각이 안 보이잖아. 나도 그게 지금 그렇고, 내가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그 개혁신당을 지지해 준 거는 청년이에요. 청년.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규합하고요,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지선에 적어도 기초단체장이나 운이 좋으면 광역단체장 하나 정도는 따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국힘도 지금 없어요. 국힘도 내각 구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윤석열이 망한 거잖아요. 국힘 내각 구성이 개 그지라 가지고. 맞아요.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대표적인 인물은 맞는데,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계속 가면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사람들이 영입이 안 되고 계속 이준석만 돋보이면요, 개혁신당은 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좀 쓴소리를 할 거라고요,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준석만 빨면은 저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해야 될 것도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준석 실드만 치고 막 이러면은 저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준석이 되든 국민의힘이 됐든 보수주의 정당이 제대로 서는 게 제 목표지, 누구를 빨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재명 혼자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청래는 쓰고 버리는 카드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네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정청래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싸움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흑는다니까요. 그 전리품들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러게 조직입니다. 이재명은 요번에 쓴소리 하나도 안 했잖아요.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허허허 하다가 갔잖아요.
이준석은요 좋은 얘기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남도 까고 네거티브도 해야 되고 포지티브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다 1인 다역하다가 거기서 한계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젓가락 이야기는 이준석이 할 게 아니었어. 누군가 정청래 같은 사람이 개혁신당에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 선거 전략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눈사람 갈 수도 있죠.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비호감을 다 먹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이준석이 다 하겠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단 지성이 돼야 됩니다. 개혁신당도. 사법부는 아니 자랑스럽지 않아요. 이제 이재명에 의해서 철저히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치하에서는 절대 이재명 재판 못할 거고요. 이재명 관련된 재판도 다 멈출 겁니다.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은 저 사람 개인적인 말이지 우리 이야기냐. 우리가 당에서 그냥 좀 징계 좀 하겠다 하고 그냥 약한 징계 좀 주고 뒤에서는 열심히 했다 투덕투덕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법부가 선거 전에 판결을 못했으면요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판결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맞아, 기소 취소해버리면 돼요. 검찰 장악해가지고 기소 취소해버리면 되지. 대통령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리고 입법까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을 선언할 거였으면은 싸웠어야 돼요. 안 싸웠잖아. 진 거지. 그거를 누구 탓을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나쁜 놈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얘기해보세요. 국민은 아무도 도움 안 줄 겁니다. 칼은 들고 있을 때 써야 돼요. 암이요. 암세포가 보였을 때 떼어내야지. 그거 그냥 조금 방치해 놓잖아요. 내가 뛰기 싫어서 방치하잖아. 그러면은 다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데. 끝난 거지.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끝난 겁니다.